내 약혼자를 빼앗아간 여자, 내가 평생 쌓아 올린 자리도 사람들의 존경도 전부 가져가 버린 여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가 그 여자의 몸속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더 소름 돋는 건 내 약혼자였던 황태자가 나를 그 여자로 안다는 것.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네이버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입니다. 바람마저 축복하는 것 같던 날이었습니다. 제국 전체가 떠들썩했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황태자의 약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황태자 이아로스, 그리고 그의 곁에 서 있는 황태자비 푸시케. 누가 봐도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죠. 황태자는 아름다웠고 푸시케는 마치 신에게 사랑받는 성녀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 애초에 처음부터 푸시케를 정해둔 거 아니야?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고 심지어 메데이아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사건조차 이아로스가 푸시케를 차지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메데이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검은 드레스를 입은 메데이아가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아까까지 떠들던 귀족들조차 입을 다물었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기 시작했죠. 메데이아는 아무 말 없이 사람들 사이를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를 험담하던 남자가 강가에서 발견됩니다. 그것도 혀가 잘린 시체로 발견된 거였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푸시케는 메데이아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황태자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메데이아와 친구로 남고 싶었던 거예요. 메데이아에게 줄 선물을 직접 고르게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지와 함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메데이아는 차갑게 웃어버립니다. 내 자리를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선물. 메데이아에게 푸시케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준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상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푸시케가 결국 자신의 자리를 가져가 버린 겁니다. 메데이아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게 메데이아는 곧바로 답장을 보내게 되고 신전 행사 전날 둘만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신전 근처에서 만나 차를 마시게 되는데요.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 티타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메데이아는 이미 독을 준비해온 상태였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푸시케에게 건넵니다. 푸시케는 아무 의심 없이 차를 마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죠. 하지만 다음 날은 중요한 신전 행사 날이었습니다. 푸시케가 쓰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푸시케의 충직한 기사는 몰래 의사를 부르기 위해 서둘러 말을 달리게 되는데요. 근데 그것조차 메데이아의 계획이었습니다. 기사가 탄 말은 상태가 좋지 않았고 낙마해버리는데 메데이아는 이미 기사가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메데이아는 망설임 없이 그를 처리해버립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거든요. 푸시케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푸시케는 금방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애초에 메데이아가 독을 조절한 것이었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전 행사에 참석했고 행사가 진행되던 중 부정을 막기 위해 모두가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메데이아 또한 몰래 신전에 숨어들게 되죠. 결국 신전 안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죠. 푸시케는 메데이아를 바라보며 묻게 됩니다. 저를 원망하시나요? 푸시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고 그러자 메데이아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비켜, 너 같은 여자가 미래를 돌본다니. 그 순간 푸시케의 목걸이가 반응했고 메데이아는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차가운 물 아래로 가라앉던 순간 숨이 쉬어지는 것을 보고 신의 힘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메데이아는 신의 힘이라면 기도를 들어달라며 간절히 빕니다.
푸시케의 모든 걸 빼앗게 해줘. 그리고 눈을 뜬 순간 메데야는 이상함을 느끼게 되죠. 처음 보는 천장, 처음 보는 하인들. 순간 불안함을 느낀 메데야는 곧바로 거울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본 순간 그대로 굳어버리죠. 거울 속에 비친 건 자신이 아니라 푸시케였기 때문입니다. 메데야는 푸시케의 몸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이아로스가 급하게 뛰어 들어옵니다. 이아로스는 푸시케의 몸이 된 메데야를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황태자의 약혼자를 해치고 기도의 날을 망친 공녀를 극형에 처하겠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메데야는 순간 이상함을 느끼게 되죠. 이아로스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푸시케인지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반대로 메데야의 몸에서 눈을 뜬 푸시케는 곧바로 메데야를 찾아가게 됩니다. 메데야와 이아로스가 같이 있다는 말에 푸시케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아로스는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죠. 오히려 메데야의 얼굴을 본 순간 노골적으로 차가운 표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푸시케는 처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메데야가 평생 어떤 시선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말이죠.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푸시케는 메데야로서, 메데야는 푸시케로서 말입니다. 처음엔 푸시케도 이아로스와 예전처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아로스는 늘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정함 속에는 이상할 정도의 집착과 무시가 섞여 있었거든요. 말투 하나, 행동 하나. 조금만 달라도 이아로스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푸시케라는 사람 자체보다 자신이 원하는 황태자비의 모습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죠. 한편 메데야는 누군가 자신의 정체를 눈치챌까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헬리오가 찾아오게 됩니다. 공작은 헬리오에게 요즘 메데야가 우울해한다며 대련이라도 해줄 수 있겠냐 물어오고 헬리오는 메데야가 검을 쥐는 것을 보고 단번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죠. 푸시케는 순간 공녀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고선 상황을 넘어갑니다. 하지만 헬리오는 메데야가 성인식 이후로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다는 것, 자신을 항상 헬리라는 애칭으로 부르던 것 때문에 그녀가 메데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푸시케 몸에 있는 메데야는 헬리오에게 진실이 담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그 편지는 황태자에게 가로채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메데야의 계획이었죠. 그녀는 일부러 가짜 편지를 미끼로 흘렸고 진짜 편지는 따로 전달했던 겁니다. 가짜 편지에는 두 사람이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아로스는 그걸 핑계로 메데야가 또 푸시케를 해칠지도 모른다면서 푸시케를 연회 전까지 감금해버립니다. 그리고 헬리오는 푸시케를 찾아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게 되죠. 메데야님께서 당신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헬리오는 푸시케를 메데야처럼 만들기 위한 훈련을 시작합니다. 표정, 말투, 걸음걸이. 살아남기 위해선 메데야처럼 행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메데야는 약혼식 날에서야 감금에서 풀리게 되었고 푸시케는 메데야의 몸에서 자신의 약혼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아로스는 조용히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예 기사들을 불러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명령하죠. 푸시케를 죽여와. 그리고 황태자가 보낸 기사들은 메데야를 한적한 장소로 유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 기사들은 곧바로 깨닫게 되죠.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평범한 귀족 영예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메데야는 기사들을 상대로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하다는 듯 전개 기사들을 가볍게 제압해버리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메데야가 왜 그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었는지가 말입니다. 과거 메데야는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메데야가 당연히 남들보다 뛰어난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칭찬 대신 끝없는 압박과 비교만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혼났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용납받지 못했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메데이아의 조언을 통해 왕국 안에서 점점 입지를 넓혀갔지만 모든 공은 공작 자신에게만 돌아갔거든요. 메데야는 그림자처럼 이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가 차자 공작은 메데이아를 황태자와 약혼시켜버립니다. 사실상 더 높은 곳으로 보내버리려 했던 거죠. 근데 메데야는 그 사실조차 기뻐했습니다. 처음으로 공작가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 푸시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메데야와 푸시케는 서로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푸시케는 메데야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메데야 역시 그런 푸시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근데 바로 그때 황태자가 갑자기 약혼을 무효로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황태자비를 직접 경합으로 선발하겠다라고 발표하게 되죠. 결국 푸시케와 메데야는 같은 경합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메데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3번의 경합 모두 메데야가 승리했거든요. 누가 봐도 황태자비는 메데야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푸시케와 이아로스는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죠. 푸시케는 이아로스가 황태자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황태자비 발표 날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이아로스는 푸시케를 선택해버립니다. 순간 연 회장은 얼어붙게 됩니다. 메데야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메데야는 생각했습니다. 푸시케라면 황태자비 자리를 거절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푸시케는 자신과 친구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푸시케는 그저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며 황태자비 자리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데야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국 자신의 자리를 가져가 버렸다고 느낀 거죠. 그리고 그날 밤 벨리아르 공작은 분노에 미쳐버립니다. 메데야의 측근들을 당장 죽일 듯 몰아쓰기 시작했고 공작가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메데야의 유모가 죽게 됩니다. 아무도 메데야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메데야가 깨어나기 전 유모의 시체를 몰래 치워버렸거든요. 그리고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아챈 메데야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리듯 울부짖게 됩니다. 메데야에게 유모는 단순한 사용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던 어린 시절 유일하게 자신을 안아주고 웃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유모가 자신 때문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 이후 메데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고 누구보다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현재 헬리오 후작은 황태자가 메데야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푸시케와 함께 메데야를 찾아 나서게 되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상황은 끝난 뒤였습니다. 메데야는 황태자가 보낸 기사들을 전부 처리한 상태였지만 본인 역시 심각한 중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차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헬리오는 순간 눈앞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죠. 메데야님이 없는 삶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심지어 헬리오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 하게 됩니다. 그만큼 메데야는 헬리오에게 삶 그 자체였던 거죠. 한편 푸시케 역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메데야님. 푸시케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메데야는 그 말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뭐가 죄송한데? 그리고 그 말을 끝으로 메데이아의 숨이 점점 멎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아로스가 진짜 적이라는 걸 말하고 싶지만 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푸시케와 헬리오는 그저 그런 메데이아를 붙잡은 채 눈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메데이아는 알 수 없는 공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주변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고 그곳에서 메데이아는 지금까지 몰랐던 푸시케의 과거를 보게 되죠. 푸시케는 백작가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지하실에 갇힌 채 살아왔습니다. 햇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푸시케의 어머니는 어린 푸시케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신이 사랑하는 아이야.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질투에 눈먼 사람들이 널 갈기갈기 찢어 죽일 거란다. 어린 푸시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무섭고 사람들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처음으로 푸시케를 지하실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아로스였습니다. 푸시케에게 이아로스는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고 처음으로 자신을 세상 밖으로 데려와준 존재였죠. 말 그대로 푸시케에게 이아로스는 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신전 행사날 메데이아가 푸시케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고 빌었던 바로 그 순간 푸시케 역시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죽게 해주세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메데이아는 점점 분노하게 됩니다. 푸시케와 자신을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 이아로스에게 복수하겠다고 말입니다. 한편 현실 세계에선 푸시케와 헬리오가 점점 식어가는 메데이아의 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시케는 메데이아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푸시케의 손에 묻어있던 피 한 방울이 메데이아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닿게 되죠. 그러자 갑자기 목걸이에서 강한 빛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메데이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뒤 메데이아는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헬리오와 푸시케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죠. 그리고 푸시케는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신은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과 타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치명상까지 치료할 순 없었기 때문에 원래라면 메데이아를 살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메데이아가 차고 있던 목걸이가 성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순간 메데이아는 또 하나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아로스는 처음부터 푸시케의 치유 능력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이아로스의 계획은 끔찍했습니다. 기사들을 시켜 푸시케가 더 이상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을 때까지 고문한 뒤 죽이고 그 힘을 성물에 담으려 했던 거죠. 즉 이아로스에게 푸시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 가치가 있는 성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한편 사람들은 메데이아가 푸시케를 죽이려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메데이아를 조롱하는 인형극까지 벌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괴물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푸시케는 과거 헬리오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메데이아님으로 살아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푸시케는 메데이아가 평생 어떤 세상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푸시케의 몸에 있던 메데이아는 이아로스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아로스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꺼내죠. 어젯밤 신전에서 신탁이 내려왔다. 그대는 따로 아는 게 없나? 근데 메데이아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해버립니다. 그러자 이아로스는 잠시 메데이아를 빤히 바라보더니 흥미를 잃은 듯 그대로 자리를 떠나버리죠. 근데 메데이아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시각 벨리아르 공작은 헤넬 왕과 메데이아의 혼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헤넬 왕은 메데이아를 원하고 있었고
제국과 동등한 수준의 공작이는 물론 북부 다이아몬드 광산까지 내걸게 되는데요. 대신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6개월 안에 혼인을 진행할 것. 갑작스럽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메데이아의 몸에 있던 푸시케는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 자신은 메데이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메데이아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도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던 푸시케는 결국 창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말하죠. 더 가까이 오면 떨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푸시케는 정말 뛰어내릴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메데이아의 몸이라면 뒤쪽 나무를 붙잡고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몸을 던지려던 순간 갑자기 몸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푸시케의 몸에 있던 메데이아 또한 순간 숨이 막히며 그대로 쓰러져 버리죠. 메데이아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괴롭게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두 사람은 아주 잠깐 각자의 원래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서로의 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후 메데이아는 다시 푸시케의 몸으로 신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알아챌까 가발까지 쓰며 몰래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 순간 이아로스와 마주칠 뻔하게 됩니다. 메데이아는 간신히 몸을 숨겨 도망치는 데 성공하지만 이아로스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메데이아의 저택으로 향하게 되죠. 한편 메데이아의 몸에 있던 푸시케는 갑자기 나타난 이아로스를 보고 순간 얼굴이 붉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아로스는 지금 눈앞의 사람이 푸시케라는 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메데이아가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한다고 착각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메데이아를 보며 이아로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되죠. 진작 이런 얼굴로 날 바라봤다면 몸이든 마음이든 꽤 혹했을 텐데 내 비가 될 수도 있었겠지. 근데 그 말을 들은 푸시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아 버렸거든요. 이아로스는 메데이아와 푸시케를 진심으로 구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아로스는 메데이아에게 키스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푸시케의 머릿속엔 헬리오의 행동이 떠오르게 됩니다. 송긋 하나 닿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고 단 한 번에 메데이아를 알아봤던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푸시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푸시케는 이아로스를 바라보며 묻게 됩니다. 전하께선 푸시케를 사랑하지 않으셨군요. 단 한순간도. 그러자 이아로스는 잠시 웃더니 대답합니다. 내 행동이 그렇게 보였나? 과연 그대는 눈치가 좋군. 그리고 이아로스는 떠나기 전 메데이아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죠. 황태자비 자리를 포기하지 마. 그 말을 들은 푸시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평생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푸시케는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증오. 그 감정들과 함께 푸시케는 마침내 신성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아로스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메데이아를 다녀온 이후 신성에 반응하는 성물 조각 반지가 반응했던 겁니다. 원래라면 푸시케 곁에서 반응해야 정상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이아로스는 푸시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푸시케는 신성을 다룰 수 있게 된 뒤 다친 메데이아의 몸을 치료해보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처는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했죠. 푸시케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신성이라면 사람을 치료해야 정상인데 왜 메데이아의 몸에는 통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은 점점 메데이아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이아로스는 푸시케를 찾아가 일부러 떠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친 새를 보여주며 말하죠. 그대의 힘으로 이 새를 다시 날게 해보세요. 그 순간 푸시케의 몸에 있던 메데이아는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알고 있다.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방법 같은 거. 하지만 메데이아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이미 늦은 것 같군요. 근데 이아로스는 확신하게 되죠. 성물 반지가 반응한 이상 지금 눈앞의 푸시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아로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의심, 집착, 그리고 확인하려는 욕망. 그 감정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아로스는 기억을 잃어서 그런 거라며 푸시케를 어린 시절 갇혀 지내던 지하실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곳은 푸시케에게 가장 끔찍한 기억이 남아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신성한 아이로 이용당했고 두려움 속에서 갇혀 살아야 했던 공간. 푸시케는 다시 그 장소를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푸시케의 어머니가 계단에서 떨어지며 치명상을 입게 되죠. 동시에 메데이아의 몸에 있던 푸시케는 원래 몸으로 돌아갈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데이아와 푸시케는 잠시 각자의 원래 몸으로 돌아오게 되죠. 푸시케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신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푸시케는 이아로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헤어져요, 우리. 순간 이아로스의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푸시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죠. 의심 위에 사랑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리고 푸시케는 깨닫게 되죠. 이아로스가 좋아했던 긴 머리 역시 사실 메데이아를 떠올리며 했던 말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 푸시케는 망설임 없이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 장면은 푸시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한편 이아로스는 푸시케가 잠시 화가 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보석, 드레스, 꽃, 수많은 선물들을 보내오기 시작하죠. 하지만 푸시케는 그 모든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버려버리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이아로스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푸시케가 정말로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한편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메데이아는 천천히 몸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헬리오를 부르게 되죠. 헬리. 근데 그 한마디만으로도 헬리오는 단번에 눈치채버립니다. 메데이아가 돌아왔다는 걸 말이죠. 헬리오는 순간 안도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메데이아는 푸시케가 자신의 몸으로 지내는 동안 공작가 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원래 메데이아를 두려워하던 하인들조차 지금은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메데이아는 그 상황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이후 메데이아와 푸시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푸시케는 메데이아를 보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그녀를 끌어안게 됩니다. 근데 메데이아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푸시케의 감정이 진심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메데이아는 푸시케의 힘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푸시케의 손끝에 닿은 꽃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메데이아는 천천히 확신하게 됩니다. 이 힘 역시 이아로스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메데이아 공녀가 제 아비를 죽이고 제국을 멸망시킬 여자라고! 사람들은 그 신탁 이야기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귀족들 사이에서도 메데이아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져갔죠. 근데 놀랍게도 그 소문의 시작은 메데이아 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공작가 분위기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녀들을 모두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죠.
떠나고 싶은 사람은 떠나라. 퇴직금은 3배로 챙겨주지.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 명의 하녀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게 됩니다. 그러자 다른 하녀들도 하나둘 따라 손을 들기 시작하죠. 한편 고트백작은 최근 퍼지고 있는 신탁 이야기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특히 벨리아르 공작이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 이상했죠. 결국 고트백작은 직접 공작가를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건 메데이아였습니다. 메데이아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죠. 공장님은 병환이 깊으십니다. 할 말이 있다면 제게 직접 하시죠. 근데 고트백작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신탁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죠. 정말 신탁대로 공녀께서 아비를 죽이시는 겁니까? 공장님의 병환도 그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순간 메데이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메데이아는 주변 하녀들을 모두 물리게 되죠. 순간 조용해진 방 안, 고트백작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메데이아는 망설임 없이 고트백작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죠. 메데이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고트백작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집에서 얌전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말은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트백작은 그제서야 확실히 느끼게 되죠. 메데이아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말입니다. 한편 이아로스는 다시 푸시케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푸시케의 태도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어주지도 않았고 다정하게 바라봐주지도 않았죠. 그리고 푸시케는 우리가 헤어졌다는 걸 공식적으로 알려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아로스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말하죠. 내가 그렇게 밉나? 그렇게 순식간에 미워질 수 있나? 후회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지 한 계절도 지나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푸시케는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푸시케는 정말로 이아로스를 사랑했었거든요. 하지만 곧 푸시케는 차갑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깊게 남았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푸시케는 조용히 입을 열게 됩니다. 사람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죠. 깊게 사랑했던 만큼 깊게 상처가 남아서 변한 겁니다. 그 말에 이아로스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푸시케는 이아로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기죠. 전하께 100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제 마음을 돌려보세요. 그렇지 못한다면 깔끔하게 놓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아로스는 직감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시간을 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겐 푸시케를 잃기 전까지의 카운트다운이었고 푸시케에겐 자신과 완전히 끝내기 위한 마지막 유예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 이아로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푸시케의 마음은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황태자비 자리를 둘러싼 경쟁처럼 보였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건 메데이아와 푸시케를 망가뜨린 이아로스의 진짜 본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증오하던 관계를 넘어 같은 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메데이아와 푸시케는 이아로스를 무너뜨리고 원래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은 네이버 웹툰 하루만 네가 되고 싶어 였습니다.